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년 제2차 고졸 검정고시 시험이 8월 10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검정고시 준비하시면서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게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2023학년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능 응시생들 중에서 약 3.1%, 15,000명 정도 돼요. 그 인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2024학년도 6월 평가원에 접수한 학생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19%, 전년도에는 16.1%, 그 전년도가 한 13.8%이기 때문에 2023년도, 2024년도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 안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뭐 검정고시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들 또 검정고시 출신자들 중에서 기타 사유, 학업을 목적으로 학교를 중퇴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시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확인해야 되는, 맞아야 되는 내신 등급이 있지만 원하는 것만큼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 공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 중심으로 입시 계획을 짜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검정고시 준비하시면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이제 이와 관련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로 또 정시 준비하시면서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 의학교의 합격 가장 빠른 길이 검정고시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검정고시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도별 수능 지원자 중에 검정고시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또 검정고시 자퇴생들 중에서 자퇴의 사유가 기타 사유, 학업적인 목적으로 기타 사유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9명, 17명, 14명, 21명, 36명, 45명. 2021학년도에는 45명 정도까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정고시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 학생들 중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기타 사유로 중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실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21, 2022, 2023년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응시생들 중에서 검정고시의 학생들의 비율이 2.8%, 2.8%, 3.1%, 15,488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2024학년도로 가면서는 더 많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의학교를 가려고 할 때 수시에서 만약에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적어도 1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2등급이거나 3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다면 실제 그 성적으로는 의대뿐만 아니라 의대나 지대나 약대나 하이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것도 결국은 자퇴생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검정고시 시험을 아시는 것처럼 1년에 2번 시험을 봅니다. 1회 시험은 올해는 4월 8일 토요일에 시험을 받고, 2회 수험이 8월 10일 목요일날, 이번에 지금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있고요. 8월 10일 목요일날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9월 1일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검정고시 응시 과목은 7개 과목이에요. 7개 과목, 6개 과목이 필수 과목이고 1개 과목만 선택 과목인데,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도덕이나 기술과정, 체육이나 음악, 미술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검정고시의 합격 점수는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에 취득한 자에 한해서 합격할 수 있고, 과락제는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정고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도 학교를 중퇴하시고 자퇴하시고 검정고시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수시나 정시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시험을 봤다면, 그거를 만약에 수시에 원서를 쓴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검정고시라고 해서 수시에 지원을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고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내신 성적 산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 내신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의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검정고시가 96점일 때 외국의 성취도 평가로 환산하면 A등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 정도로 추정이 돼요. 3등급. 자, 검정고시 96점을 맞으면 해외 성적 A, B, C, D의 성취도 평가라면 A등급이다. 그리고 국내 내신 성적으로 하면 3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 내신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검정고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3이라는 얘기가 꼭 3등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3이라는 얘기는 3등급부터 1등급의 범위로 간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대부분이거나 가천대학교 교과 전형이거나 정도이지, 그 상위권 대학은 사실은 교과로는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 왜? 검정고시 96점이 우리가 국내 내신 성적 1등급이나 2등급에 비해서는 학력지표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논술 전형에도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가 논술 전형에 원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100% 전형이다 라고 한다면 검정고시 학생의 성적이 반영이 되진 않죠.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해서 패스를 했다.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대신 논술 100%라고 하면 검정고시 성적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의 전형이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가 30%이다. 이러면 30%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여 보시는 것처럼 논술고사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논술 100%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100% 전형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도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도 있는데, 검정고시가 좀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의 교과 내의 활동만을 반영해요. 하지만 검정고시는 원서를 쓰기 3년 기간 내의 활동인데 사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 범위가 넓죠. 다시 말하면 범위를 넓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 경영에 관심이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또 예체능계에 관심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떤 컴퓨터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게 되어진다면 학교의 범위의 넓은 범위 내에서 증빙 서류가 제출 가능한 활동들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럼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연세대나 고려대나 기타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증빙 서류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 다시 말하면 요즘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국내 대학 같은 경우들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교회 봉사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자격증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이런 대부분이 대입이 미반영이 되고 독서활동도 대입이 미반영이 되고 봉사도 대입이 미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환경 내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비해서 검정고시로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어진다면 범위가 넓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검정고시로 활동을 하는 것들이 활동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보통 대학을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많이 대학을 가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거나 가천대 정도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위쪽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면 대학 못 간다, 검정고시는 수시 원서시험 못한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검정고시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보면은 대학별 검정고시 합격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022학년도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서울대학교 검정고시 합격생이 40명이었어요. 전체 합격생의 비율 중에 1.1%입니다. 과학고의 학생이 145명, 4.1% 해당이 되어지죠. 서울대학교 40명 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8명이 돼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합격한 학생이 28명, 고른기회로 합격한 학생이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검정고시 합격생이 더 많아요. 61명, 전체 학생 중에 1.5%, 과학고 학생이 8.1%니까 과학고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고려대학교 검정고시 합격자가 41명으로 0.9%고 성균관대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41명이고 1.6%인데 과학고 출신의 합격자가 42명을 고려하게 되면 성균관대 정도 되어지면 과학고 출신으로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의 숫자와 검정고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의 숫자가 동일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로 가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서강대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26명의 1.4%고 과학고가 24명이고요. 한양대학교 37명, 중앙대학교는 46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각 대학별로 어떤 전형으로 합격하느냐를 봤더니 연세대학교 61명 중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학생이 1명, 실기실적이 10명, 실기실적이라고 한다면 특기자 전형이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5명, 수능에서 43명, 고려대학교 41명 중에서는 수능에서 37명이고요. 성균관대학교 41명 중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7명, 그 다음에 수능에서 34명이고, 서강대학교는 수능에서 2명, 한양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에서 6명, 논술 전형에서 5명, 수능에서 23명, 중앙대학교는 46명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가 1명, 논술 전형에 17명, 수능에서 24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정고시라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절대로 아니다. 검정고시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검정고시가 갖는 불리한, 유리한 점도 있다는 점이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경우는 대부분 논술 전형이 제일 넓고요. 합격의 범위나 인원이.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이고, 논술 다음으로 검정고시 학생들이 좀 더 노려볼 만한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 또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첫 번째는 학교 공부가 잘 되고 계획하는 대로 내신 성적이 잘 나온다면 굳이 학교를 자퇴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냐면 본인의 진로나 목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의 내신 성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그렇죠? 그 원활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학교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수시도 안 돼, 정시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의학계열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적고 재수나 삼수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가는 방법이거나 의대를 가는 방법은 3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4년이나 5년 또는 재수나 삼수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를 선택한다 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내가 의대를 가거나 의학계열 서울대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고등학교 3년 플러스 재수까지 하면 4년이 걸릴 것을
검정고시를 하게 되어진다면 4년이 아니라 3년 내에 대학을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선택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택적 전략을 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검정고시가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볼까 말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검정고시 시험을 봐라, 학교를 자퇴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그럼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6번째 보면은 의대 정시 N수생의 합격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의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보면, 자, 서울대학교를 봤더니 서울대학교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이 91명일 때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인원이 30명, 그 다음에 재수생, 3수생, 4수생 이상의 학생 수가 67%예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을 수 있는 비율은 전체 91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비율을 따지게 되어지면 몇 퍼센트가 된다? 33%의 비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67%의 학생들은 모두 재수생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비율이 높은 건 가천대나 강원대를 봅시다. 가천대나 강원대인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합격 인원이 4명, 강원대학교 3명, 그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을 보면은 45명, 34명이기 때문에 재수생이나 그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이 91%, 92%, 평균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78.7%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어렵냐? 첫 번째,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병행하고, 더군다나 의대의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또 정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표점과 100분의 1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기 위한 공부가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재수, 3수 정도의 많은 학습의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재수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어졌었던 뭐 수능 고난이도의 킬러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수능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의대의 쏠림 현상이에요. 그리고 의대의 쏠림 현상 중에서 3수생, 4수생, 5수생들 것처럼 다수생이 늘어난다는 점. 또 의대를 합격하거나 서울대를, 연고대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킬러 문제가 나왔고, 킬러 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변별력 있는 문제는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풀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의 패턴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이라는 구조는 재수 3수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검정고시 학생들이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학교를 나오는 순간 마땅히 학원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검정고시 공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검정고시는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점수로 반영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96점이면 A가 되는 거고, 96점에서 100점의 간격이기 때문에 96점이나 97점이나 98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나 동일 점수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내신 분들은 첫 번째는 60점의 커트를 통과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모든 학생들이 검정고시 합격은 다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좀 충실하게 보냈거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A에 해당되는 96점을 통과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별도로 공부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8월 10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학생이 검정고시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검정고시 준비를 언제 할지 얼마만큼 도움을 줄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패스할 수가 있고 검정고시의 시험에서 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검정고시를 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대부분 수능 위주의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학생들이 실제 학교를 고만을 두고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고민거리가 내가 만약에 재수학원에 가게 되어진다. 내가 단과학원을 다니게 된다. 내가 기숙학원을 다니게 된다. 그럼 나는 검정고시고 학년을 따지면 2학년이야. 그럼 내가 과연 이게 2학년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올해 수능을 시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과 같이 수업을 들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결국은 학습적인 역량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감정적인 역량의 차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적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의 간격만큼이나 심리적인 간격이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리뷰에서는 학생 맞춤 1:1 수업으로 3단계의 학습 전략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검정고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는 관리형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 과목만 1:1 개인 수업을 진행하는 취약 과목, 그리고 독학 재수를 결합한 취약 과목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는 성공 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1:1 개별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재수에 뛰어든 학생 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만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관리, 뚜렷한 목표 방향의 설정,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1학년이나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하다 보면 사실 주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학원에서는 학생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관리,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목표점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남아있는 시점은 8월 10일까지의 검정고시 시험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통과하실 거고, 더 중요한 목표는 남아있는 11월 16일까지의 수능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9월 평가원을 뚫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검정고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컨설팅,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과 같은 수시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게 되고, 또 검정고시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정시에 대한 대비, 또 정시에 대한 컨설팅, 전체적으로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 2024학년도 11월 16일에 수능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또는 내가 내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서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대비해서 2025학년도에 입시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리뷰라고 하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학습 또는 여러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학습의 발전을 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